안녕하세요. 최수영TV의 최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누수사고와 손해방지 비용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누수사고는 윗집 화장실에서 물이 새어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아랫집에 물이 새는 부분을 고쳐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윗집의 화장실도 수리하고 그 수리 비용을 손해방지 비용으로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약관에는 손해방지 비용을 송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손해의 방지 이 문구는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후에 추가로 손해가 더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요컨대 손해 확대 방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랫집에 일단 누수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윗집 화장실 수리가 이루어져야 손해 방지 비용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반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손해 발생 자체를 방지한 경우라면 손해의 방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랫집에 누수 손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윗집의 화장실을 수리하는 경우 손해 방지 비용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아랫집에 누수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물건을 수리하는 것이라면 일종의 재물손해보험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문을 들게 합니다. 윗집 화장실 수리 비용이 손해방지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하급심 법원의 판결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사이에는 그 내용과 결론이 너무나 판이합니다. 쟁점 중 하나는 윗집 화장실 수리 비용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지출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달리 말하면 윗집 화장실을 수리함으로써 누가 직접적으로 이익을 보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급심 법원의 경향은 윗집 화장실을 수리함으로써 윗집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보고 간접적으로 아랫집 누수 손해가 더 발생되지 않는 효과를 누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윗집 화장실을 수리하였는데도 직접적으로 아랫집에게 이익을 준다. 이건 왠지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내 집을 고쳤으면 내가 이익을 보지 옆집이 이익을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입장은 윗집 화장실의 수리이익이 누구에게 더 직접적인지를 따지진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아랫집의 누수 손해 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면 윗집 화장실 수리는 아랫집 누수 손해 방지라는 궁극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 방지 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견해 대립에 따라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관한 결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령 윗집 화장실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를 해야 할 상황인데도 일부러 수리를 하지 않은 채 아랫집에 누수 손해가 발생할 때까지를 기다리는 경우는 어떨까요?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고 난 후 수리를 하면 손해 방지 비용에 포함된다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궁극적인 손해 방지 효과가 있기만 하면 윗집 화장실 수리 비용은 손해 방지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쟁점 중 또 하나의 문제는 탐지 비용입니다. 수리를 하기 전에 어디에서 누수되는지 그 원인을 찾게 되는 과정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탐지 비용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리를 하는 경우에 탐지 비용은 필히 수반한다는 점에서 이 역시 손해 방지 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탐지 비용의 범위입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손해 방지 비용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뜻합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의미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노력하는 비용이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탐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출된 탐지 비용은 손해 방지 비용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노력 비용도 무조건 인정해 줘야 하나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습니다. 마치 과잉치료처럼 여기저기 탐지한다는 명목 하에 지출될 비용을 모두 탐지 비용으로 지급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외에 손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탐지 방법인지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급심에서의 판결례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결정례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금식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